네, 안녕하세요. 볼때리TV의 미스터 후입니다. 오늘 역시도 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한번 이 옆에 계시는 분인데 많이 낯이 익을 수도 있어요. 저하고 이제 라운딩하는 영상을 좀 찍었고, 일명 닉네임은 돈가스킴이라고 기본을 굉장히 두껍게 치는, 소개 한번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돈가스 킴입니다. 자, 여기 옆에 계시는 돈가스킴, 김도훈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저의 또 고등학교 선배님이죠. 그렇죠. 스윙폼 역시도 조금 리듬감이 좋고 굉장히 좀 부드러운 스윙을 가지고 있는데, 요즘에는 이런 저희처럼 유튜브나 뭐 네이버 TV나 이런 미디어들로 방송을 좀 보면서 골프를 배울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렇죠. 미디어 레슨으로 통해서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? 충분히 있을 수 있죠. 그 부분은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 비용과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아껴서 여러 가지 내가 볼 수 있는 부분, 내가 원하는 부분들만 골라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프로들마다의 성향은 굉장히 다릅니다. 그 스윙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그 프로들만의 갖고 있는 스윙의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몸통 스윙을 할 거냐, 뭐 아니면은 핸즈 릴리즈를 할 거냐에 따라서 스윙 스타일이 좀 달라지게 되고 스퀀스도 되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쪽을 봤다가 이쪽을 보게 되고 이쪽을 봤다가 이쪽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또 혼돈이 올 수가 있죠. 장점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을 조금 절약할 수가 있고,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저 영상을 많이 보다 보면 좀 짬뽕이 된다. 그죠. 자, 그렇다면 볼 때리는 TV 한번 봐야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렇게 봐야죠. 김도훈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리듬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리듬이 잘 되면 나머지 것들은 좀 이렇게 잘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, 또 원심력으로 우리가 공을 치는 운동이기 때문에 뭐 원심력을 잘 일으키려면은 뭐 하체 리듬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. 그러면 김도훈 프로님의 리듬감을 잘 맞출 수 있는 레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리듬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막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도 좀 잘 열어주면서 클럽이 잘 몸을 따라서 잘 빠져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체를 뭐 잡아라, 뭐 아니면 하체가 고정돼야지만 포일링, 엑스펙터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도 봤어요. 근데 그것도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.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죠. 제 생각은 오히려 하체를 조금 더 활발하게 잘 써줘라. 결과적으로는 클럽을 흔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체를 좀 잘 써주면 그만큼 좀 클럽을 흔들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우선적으로 이제 제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서 백스윙을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백스윙을 오른쪽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보내야 될 때 뭔가 내가 상체 힘만 가지고서 얘를 이렇게 보내려고 애쓰는 느낌보다는 한번 무릎을 한번 써보는 거죠. 이제 뭐 무릎을 꼭 써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뭐 리듬감을 좀 내가 잘 느끼기 위해서 한번 무릎도 좀 써보고 다리도 한번 이렇게 들썩 해보고, 무릎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다고 하면 저는 사실 팔을 가지고 스윙을 한 것 같은 느낌은 없거든요. 단지 제가 이 클럽을 흔들기 위해서 하체가 이렇게 시동을 걸어줬을 뿐이고, 이 시동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더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. 물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축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의 무릎의 움직임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하체를 이렇게 꽉 잡아 놓으신 상태에서 이 코일링의 느낌으로만 자꾸 공을 치시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골프가 어려울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뭐 이제 척추 각도만 잘 지켜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다리도 한번 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다리가 잘 움직이는 것처럼, 사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굳이 팔로 이렇게 들어서 내리고 이런 동작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클럽이 되게 잘 움직인다는 느낌을 얻으실 거예요. 그렇죠.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. 우리가 걸어갈 때 이발을 붙이고 나서 다 붙였으니까 이발 떼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이발이 닿아서 떨어질 때쯤 이발 떨어지고, 이거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럼 이 발이 움직이면 위에 있는 상체들은
자연스럽게 제가 앞으로 간다면 이 상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원리니까 골프를 좀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. 근데 예전에 또 이제 그런 레슨들이 있었어요. 네. 백스윙을 할 때는 왼쪽 무릎이 네. 따라 들어오면 안 된다. 그쵸, 있었죠. 라는 네. 얘기가 있어요. 네네. 그 또한 이게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. 왜냐면 그렇게 해서 잘 치시는 프로님들도 많거든요. 또 아마추어 분들도 많고요. 제가 이 공을 공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게 부메랑이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이 부메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부메랑을 저 멀리 던진다고 가정한다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부메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시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진짜 100명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100명한테 다 던지라고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던지라고 하면 다 요렇게 하지 않을까요?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 무릎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꼬여지게 되는 거고, 이걸 굳이 뭐 코일링이 돼야 되니까 이걸 버텨놓고 뭐 이렇게 꼬아서 부메랑 던진다고 생각하면 이걸 버텨놓고 이렇게 부메랑 꼬아서 이렇게 던지는 건 저는 오히려 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. 프로님께서 이게 부메랑이다 생각하고 한번 던져주세요. 이걸요? 자, 그러면은 부메랑은 어차피 한 손으로 잡을 거고요. 저는 멀리 던지기 위해서 요거를 제 몸을 이렇게 꼬겠죠? 이렇게 던지겠죠. 네. 이랬을 때, 네네, 한 번 더. 낚이는 것 같은데? 자, 저 멀리 던지겠습니다. 이렇게 던지겠죠? 네. 이러면 아마 아까 제가 공을 쳤었던 영상을 다시 보면 부메랑을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던지겠습니다. 릴리스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사실 우리가 부메랑을 던질 때 손목을 어떻게 써야지 뭐 아니면 뭐 이거를 손목을 쓰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장, 저는 이렇게 부메랑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그냥 받쳐만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부메랑을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던지겠습니다. 부메랑을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던지겠습니다. 내가 이 부메랑이라는 걸 왜 던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실적으로 제가 이 부메랑을 멀리 던지기 위해서 왼팔이 제 몸에 바짝 붙어주면서 몸이 이렇게 꼬아질 거고, 시청자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뭐 엑스펙터를 늘리는 이런 코어의 힘으로 공을 치는 부분들도 그냥 자동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렇게 꼬아졌으면 이걸 풀면서 부메랑을 던져주니까 우리가 공 칠 때 원심력을 쓰는 원리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심해야 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도록, 진짜로 뭐 내가 부메랑을 진짜 막 저 미국까지 던지겠다 해가지고 막 이걸 막 이런 식으로 돌려 놓으시면 안 되겠죠. 모든 걸 자연스러운 곳에 맡기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이 구질을 왼쪽으로 치고 싶다, 오른쪽으로 치고 싶다 보다는 그냥 단지 내가 이렇게 던지는 과정 중에 나오는 구질이 그냥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오히려 좀 더 골프가 쉬워지지 않을까. 돌아오던가요? 그 부메랑이? 돌아오진 않아요.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게 백스윙 탑을 높게 만들어라, 뭐 코어를 많이 꼬기 위해서 이제 많이 백스윙을 해라 라는 얘기들이 많아요. 근데 그 또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내 몸이 허락하는 대로 작으면 작은 만큼, 자 이렇게 하체로 자꾸 써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.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죠. 예, 그걸 막 더 꼬고, 물론 이제 연습이나 빈스윙 하실 때는 내가 가동 범위를 더 늘리기 위해서 많이 연습해 주시는 건 좋죠. 근데 실적으로 공을 치거나 코스에 나가서 그 부분을 더 늘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연습하시는 건 저는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히려 손목에 좀 힘을 빼고 부메랑을 좀 잘 던지기 위해서 백스윙, 다운스윙. 자, 지금까지 이 돈가스 킴, 이 김도훈 프로님의 스윙을 좀 들어봤는데, 부메랑을 던지는 듯한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원심력은 자동적으로 생긴다. 그렇죠. 맞나요? 네. 왜냐면 어렸을 때 많이들 해봤던 거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부메랑이라고 해서 고집하는 건 아니고,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해봤던 게 무엇일까를 찾아보면 그게 원심력을 이용한 것들이 보면 대부분은 뭐 이제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뭐 아니면 부메랑을
왼팔로 부메랑을 던지는 듯한 저는 느낌. 약간 그런 느낌이고 오른팔은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, 굉장히 신박한 레슨이었습니다.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메랑을 어렸을 적 다 한 번쯤은 던져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죠. 뭐 부메랑이 아니더라도 뭐 네. 책받침이라도 우리 던져. 자, 여러분들도 이 부메랑을 좀 던지는 듯한 느낌으로 원심력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스윙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, 돈가스킴이라는 닉네임이 마음에 드시죠? 그럼요. 마음에 들죠. 마음에 들고 그 돈가스 킴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이제 제가 이제 레슨을 하고 있는 회원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. 나는 디보트를 내고 싶은데 안 나는데 왜 프로님은 디보트 계속 나냐? 몸을 이용해서 쓰다 보니까 제 체중이 실려서 공한테 실려서 디보트가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오히려 좋아요. 그게 그러면 이게 디봇이 안 나서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은 네. 김프로님한테 레슨을 받으면 디봇은 무조건 나겠네. 무조건 하죠. 날 수밖에 없어. 자, 디봇이 안 나서 스트레스 받고 골프가 답답하신 분들은 여기 김도훈 프로님을 찾아와 주시면 디봇 금방 생길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볼때리는 TV의 미스터 후였고요. 돈가스 킴이었습니다. 자,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.